됐어.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자, 함수가 뭔지부터 봅시다. 네, 함수부터 한답니다. 일단 대응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와, 여기. 이거 코팅이 없는데? 이거 저는, 우리 교실 같은 경우에는 드르륵 하면은 이게 다 그거 미끄러지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코팅이 다 벗겨졌네. 여기가 3층을 더 오래 썼나 보구나. 어떤 선생님은 이걸로 원 그리던데. 인터넷 봤어요. 우리 대머리 선생님. 이거 가능함. 이거 가능함. 자, 좀 크게 쓸게요. x에서 y로 x라는 집합이 있을 때 x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짝짓는 걸 예를 들면 어디다가 대응해도 상관은 없어요. x라는 원소를 y라는 원소에 이제 하나씩 짝짓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대응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글씨를 안 보이겠지? 대응이라고 하고요. 이거 겁나 뻑뻑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같은 경우에 대응한다라는 걸 이제 기호로 x에서 y 그냥 규칙 없이 그냥 짝짓는 거 행위 자체를 그냥 대응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짝짓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걸 이제 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제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어떠한 조건이 들어간다 라고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조건에 의하여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에 대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때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를 안 해요. 정의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는 정의를 얘기를 해주죠. 멈춰있길래. 네. 함수라고 정의를 해주죠. 함수라는 거는 이제 x에서 y로 하나의 y에 대응, 뭐라고 해야지? 짝짓는 거? 이렇게 얘기하나요? 함수는 보통 뭐라고 정의했나요?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결정되는 거. 그런 걸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라는 거는 사실 숫자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800년대인가?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는 숫자로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함수라는 그 펑션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집합으로 보고 집합이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에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로 본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원소들 자체를 숫자가 아니라 사물들 혹은 이름 여러 가지들로 확대가 된 것까지 함수로 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f라는 함수를 어머니 성함 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x가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순간 그거에 대응되는 그 어머니의
성함이 같이 뜨겠죠. 이런 것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이런 드립은 피하고요. 이게 제가 어머니라고 안 하고 이제 이성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애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왜?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커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한 명만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 네. 내 예상보다 20분 빨리 왔어. 아니야, 내 예상보다 15분 빨리 왔어. 너 그때 나한테 연락하면서 눈 떴지? 10시에 문자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함수를 이성 친구라고 했을 때 애인라고 했을 때는 함수가 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출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원소에서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x라는 원소가 y에 대응시켜야 되는데 x라는 원소에서 y로 출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하나씩 대응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대응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로 특정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애인 지우자. 나도 슬프다. 자, 그래서 출발하는 어떠한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하는 이 집합을 뭐라고 불렀죠?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출발해서 그거에 대응시킬 수 있는 원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 치역이라고 공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공역들 중에서 실제로 짝을 지어진 이런 애들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함수 이거를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할까요? fx라고 할까요? 예. x에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 값들로만 이제 구성된 그런 원소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 애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죠? 치역이라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라고요? 정의역에 대응되는 애들, 즉 정의역에 대응되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 니네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돼. 함수에다가 대입했어. 뭐를? x라는 집합의 원소를. 그러면 그 값에 대응되는 뭐가 나오는 거야? y의 원소값이 나오는 거잖아. 즉 fx라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값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이제 함수값이라고 한다면 치역이라는 건 뭐야? 함수값의 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그거 한번 볼게요. 함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대응이라는 게 뭔지, 함수라는 게 뭔지,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게 뭔지 확인을 했다면 그럼 그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뭐야? 다음으로 보는 거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랑 같은 애들이야 다른 애야? 이거 둘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fx는 gx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 첫 번째,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x에 대한 다항식, x에 대한 식으로 써 이게 fx, gx를 사용하기도 하잖아. 그럼 fx는 gx다라고 쓰는 건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두 식은 서로 같아요라는 뜻이 되죠. 두 식은 서로 같아요라는 항등식의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거지 이 함수가 같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함수가 같다라는 뜻은 그럼 뭔데? 어떤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이 같으면 이 f라는 함수에 대한 정의역, 예를 들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 f에 대한 정의역, 만약에 x라는 원소가 있다면 그거에 대응시키는 그 y가 서로 같을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x를 x로 보내요. 자기 자신이 그냥 튀어나오는 애들이야. 근데 g라는 함수는 x라는 애를 x 세제곱으로 보내요. 이때 x라는 거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라면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f에다가 보내더라도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잖아요. g라는 함수에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럼 그거에 짝지어지는 같은 원소 값들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다항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계식, x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그래프도 봐야 되나? 일단 여기 이 둘은 서로 다른 거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 둘은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프는 뭐예요? 그래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라는 건 뭐냐? x에 대응되는 어떠한 y라는 순서쌍을 좌표 표면에 나타낸 것을 그린 거? 나타낸 거. 이거를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그려라 라고 했는데 다음은 그래프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고르는 경우 많았죠. 근데 이거 그래프가 맞죠. 그죠? 순서쌍이 3개밖에 없으면 그 3개를 그래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거 자체가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직선이 되면 직선이 되는 거고 점, 직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그래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순서쌍을 대응시킨 그걸 그린 애들을 그래프라고 얘기해.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뭐야? 함수라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되겠니? 뭐가 돼?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순서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x의 단 하나의 y 값을 가지면 돼. x가. 그럼 어떤 특징이 생겨요?
예를 들어 2차 함수. 내가 2차 함수? 2차 함수처럼 안 보이네요.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또 여러분은 3차 함수 잘 모르죠? 그 다음 알고 있는 거? 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x라는 건 가로에서 단 하나의 y 값을 가질 때 특징은 뭐예요? 세로축을 그었을 때 점이 오직 하나. 세로선을 연결했을 때 점이 오직 하나. 어디다가 연결하든 점이 오직 하나. 어디다가 연결하더라도 점이 오직 하나란 얘기야. 근데 이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 생겨? 그럼 이거는 하나의 x에 몇 개의 y가? 두 개의 y가 대응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처음에 함수를 정의한 규칙상으로 해서 어긋나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러한 이러한 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때? 함수야, 아니야? 함수예요. 왜? x라는 값당 하나의 y를 가지는 게 맞아. 근데 그 y가 다 같은 애들일 뿐이야. 오케이. 어디다가 직선을 그리더라도 하나만 대응되죠. 근데 예를 들어 x는 p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함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의 직선을 딱 그리는 순간 무수히 많은 대응되는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뭘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세로선을 그려보면 된다라는 게 가장 쉬운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확인되셨나요? 네. 네. 반만, 여긴 쓰지 말자. 여기까지만 해서 지울게요.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만 쓸 거면은, 그러니까 함수는 정말 많고 많은,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애들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합시다. 어떤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건 뭔가요? 그럼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랑은 달라요? 자꾸 얘기하면 재미없지. 1대1 함수라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의 정의역에 하나의 치역을 가지는 것들. 함수값을 가지는 거. 즉, 식으로 바꿔주면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x1이 x2랑 만약에 다르면, 여기서 더 상세 조건을 쓴다면 x1이랑 x2는 x에 포함된 원소이고요. 여기서 x1과 fx2라는 애가, 이건 대전제로 써야 되는데, y에 포함된 원소라고 할 때, 이건 대전제로 저 위에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밑에다 잘못 썼어요. 자, 두 개가 원소일 때, 어떠한 함수,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한다면, 1대1 함수라는 거의 정의, 여기다 다시 안 지워지는 거 봐. 이 구데기. 1대1 함수라는 게 뭐라고요? 한 개의 정의역에, 즉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라는 게 1대1 함수라는 거의 조건이에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말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대1 함수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x는 다 대응이 돼야 되지만 그 모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는 빠져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남김없이 다 대응될 때. 다시 뭐라고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남김없이 대응되는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막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단사, 전사 막 이딴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봤는데 과연 단사랑 전사가 너네들한테 쉬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한대요. 그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서 단사함수랑 전사함수를 한번 보시면 단사함수라는 게 1대1 함수고요. 전사함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전사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 얘기예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이걸 전사함수라고 한대요. 어려워.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있을 때 여기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에 모두 다 대응되는 이것도 전사함수가 되는 거예요. 공역이 하나밖에 없는데 치역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사함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은 거죠. 근데 단사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1대1 함수라는 건 똑같아요. 서로 원소가 다르면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진다 라는 게 이제 1대1 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따지자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단사이자 전사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풀어서 얘기할게요. 단사, 전사 또 새로운 거 외우기 시작하면 수고할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1대1 함수 조건에다가 플러스 함수의 y의 개수 y라는 원소의 개수와 뭐가 같으면? 함수값의 개수가 같으면 즉 이게 무슨 말이야?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은 1대1 함수라는 얘기예요. 빈 원소 없이 양쪽에서 모두 다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울지 마. 나도 슬프다, 야. 단사전사가 슬픈 이야기인 줄 처음 알았잖아. 안 할게.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에다가 추가로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붙는 게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럼 1대1 대응 안에서도 조금 특별한 함수. 어떤 함수냐면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뭐야? 뭐 함수로서 표현하면 이거죠. f라는 애가 아까 내가 썼던 것처럼 x를 x에다 보내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쓰면은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역함수나 합성함수에서 사용할 때 미리 얘기하지만 i를 사용할 겁니다. i를 쓸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그럼 완전 부록으로 따로 있는 게 이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예요? 일자로 쭉 돼 있는 거를 생각해보면 뭐가 같다는 얘기야? y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 뭐가 같다는 얘기야? 시역이 모두 다 같다는 얘기죠. 즉 함수 값이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보통 정의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를 C, 여기 C는 상수예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에 대응돼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숫자에 대응된다. 근데 이제 함수의 개념을 확장한다면 숫자가 아니라 이제 뭐 문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있어? y는 3, y는 뭐 p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그런 애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함수라는 카테고리가 이따시만큼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고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가 이따시만큼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1대1 대응이 이만큼 있고 그 안에 또 항등함수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상수함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함수 밖에. 야!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달라야 되는데 정의역이랑 상관없이 치역이 다 똑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따로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없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 기본적인 정의,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대응이라는 거, 함수라는 거,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 진행했죠. 두 번째, 함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개념 설명 한 번에 다 한다고 했으니까 합성함수 볼 겁니다. 합성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예? 뭐 비유를 하자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비유하는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뭐 원화를 환전하는데요. 달러로. 그리고 달러를 엔화로 환전하는 이 과정을 생략해서 한 번에 원화에서 엔화로 환전하는 이 과정이 합성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무슨 얘기야? 어쩌라고요? 자, 그래프로 집합으로 얘기를 할게요. x에 대응되는 어떠한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번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함수라는 걸 y에서부터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한다면 y에서 z라는 어떠한 집합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가능할 겁니다. 1, 2, 3, A, B, C, D. 여기는 뭐 2, 4, 6, 8 이렇게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Y에서 Z로의 함수가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연결고리를 X에서부터 출발해서 Z로까지 다이렉트로 한 번에 빠방 하고 연속적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거를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썼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먼저 계산, 먼저 연산, 먼저 대응하는 애를 뒤에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산한 애를 앞에 써서 G서클 F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G서클 F 같은 경우에는 Y를 거치는 걸 생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X라는 어떠한 그 집합이 1, 2, 3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어디로? Z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Z라는 2, 4, 6, 8이라는 이 함수에다가 곧바로 대응시키는 거를 합성함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어디에 대응된다는 얘기야? 1은 4로 대응되고요. 2는 6으로, 3은 6으로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다. X에서 Y로의 대응 같은 경우에 X에서 Y로 이게 지금이랑 똑같이 쓸게요. 1, 2, 3이 있고요. Y로 대응하는 애를 A, B, C, D라고 할게요. 그리고 Z라고 하는 애를 2, 4, 6이라고 할게요. 자, 1은 A로 가고 A는 2로 가고요. 2는 B로 가고 4로 가고요. C는 3으로 6으로 가고요. T는 4로 가요.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한다면 자, F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는 맞아요.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요. 자, G라는 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인가요? 아니죠. 함수값이 같은 애가 존재하니까 1대1 함수조차 아닌 거지. 그럼 물어볼게요. G서클 F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함수인가요? X라는 함수가 1, 2, 3이 있는데 Z라는 함수가 2, 4, 6이 있으면 1은 어디로 가? 2로 가. 2는 어디로 가? 4로 가. 3은 어디로 가? 6으로 가. 자, G서클 F라는 이 새로운 함수는 이 합성함수는 1대1 함수인가요? 네. 1대1 대응인가요? 네. 그러면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G 전에 있는 F라는 독립적인 함수와 G라는 독립적인 함수 자체들이 서로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G 서클 F 같은 경우에는 G에서 Fx 이게 G 서클 Fx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F라는 함수에다 대응시킨 그 함수 값을 다시 G에다 대입하는 것이라고 순서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 자체를 변형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G 서클 F와 F 서클 G는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애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요? 위치를 순서를 바꾸는 건 뭐예요?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립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때? H 서클 G 서클 F 라는 거에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랑 H 서클 G 서클 F에서 이번엔 앞에 랑 계산을 하는 거야. 이 둘은 서로 어떨까?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같은 값을 가집니다. 알고전에서 연습해보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아까 내가 항등함수라는 걸 i로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함수에다가 i를 합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뭐 맞는 말은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f 서클 i x에 대한 상등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러면은 이게 f y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게 정석에 대한 정석에서 이 그지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는 뒷부분에 문제에서 나올 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아마 합성함수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배운 걸로 기억하고 있는 역함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와, 여기 지우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한 두 번, 세 번 지웠더니 그냥 끝나는데? 설명은 역함수까지 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유. 아, 여기 진짜 너무 열악하잖아, 3층? 우와. 되게 험난하게 살고 있네. 자, 그럼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만 확인할게요. 역함수는 어떻게 보죠? 어떤 애를 역함수라고 해?
역함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대응하는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애를 역함수라고 이야기하죠. x랑 y랑 바꾼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아까 합성함수는 f 서클 g라고 서클 요 동그라미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 무사해. 자, 그러면 이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인버스라고 해서 보통은 마이너스 1제곱이를 사용하죠. 그죠? 마이너스 1제곱 요걸 사용해서 y에서 x로 보내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함수를 이제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역함수 자체는요, 특정한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x에서 y로의 함수가 만약에 아까 했던 거 1, 2, 3에서 a, b, c, d에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방향을 딱 뒤집어서 돌리는 순간 y에서 x로 함수가 되는 순간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역할이 바뀌잖아. 그러면 노는 애가 생기면 안 되죠. 즉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이것도 가능해요? 1에서 A로 가고 2에서 A로 가고 3에서 B로 가는 경우 역함수로 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정의역에서는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함수값을 가진다고 하지만 여기서 역함수로 돌려버리면 그건 하나의 함수값을 가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따라서 역함수의 조건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역함수의 조건 자체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대두가 됐네. 왜지?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바꿨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에다가 fx라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거의 역함수는 어떤 개념이라고? 역함수라는 그 새로운 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y를 대입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x가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거를 f라고 하니까 그럼 f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서 y에서 x에 대한 대응되는 애들을 얘기하잖아. 즉 fx는 y다. 즉 f 인버스 y는 x다 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역함수들을 연산하기 위해서, 역함수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들을, 성질들을 한번 확인할게요.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게 뭐였죠? 역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를 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그죠? 두 번째는 역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상등함수가 나온다는 거. 여기서도 대기가 달라요. F 합성 F 인버스가 I인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F 인버스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y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x에서 y로 가는 거죠. x에서 y를 거쳐서 다시 x로 오는 거니까 얘는 x는 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y에서 x로 가는 거죠. y에서 x를 갔더니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y에 대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라고 해서 이것도 내신 대비 때 이따 나중에 내년에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단순하게.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성질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뭔진 몰라. 뭔진 모르겠는데 두 개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아, 얘는 역함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죠? 합성을 시켰더니 y는 x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대. 그럼 뭐라고? 아, y는 역함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합성할 때는 어떤 경우를 써요? 합성할 때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g, 서클 f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역함수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죠? 왜? 왜? 왜였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g 서클 f와 g 서클 f에 대한 인버스를 해주면 상등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g 서클 f라는 값이 if 만약에 g 서클 f라는 거의 역함수가 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g 서클 f 서클 g의 인버스 서클 f의 인버스입니다. 서로 같은 서로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바로 코앞에서 붙어서 합성이 돼야지만 사라져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사라질 수 있는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G 서클 F의 역함수라는 애를 순서를 뒤집어서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G 서클 F 서클 G F의 인버스 서클 G의 인버스 라고 해서 얘네들이 만나서 상등함수 나오고요. 그러니까 G 서클 G의 인버스 돼서 상등함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 저기 대응으로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는 거를 F에서 G라고 한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G를 거쳐서 F로 가야 되는 거니까 G의 인버스에다 F의 인버스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F 다음 G가 합성된다. 그럼 G 서클 F로 표현한다고 했으면 여기선 G 다음에 F가 합성된다 라고 해야 되니까 뭐예요? F 서클 G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잘려나? 딱 맞아. 오, 다행이야. 자, 죽어갈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역함수에 대한 계산 끝나고요. 마지막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 마지막 성질,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 말고 마지막 성질. 역함수는, 역함수의 그래프. 뭐에 대하여 대칭이? y는 x의 대칭인. 네. 역함수의 그래프는 fx라는 그래프와 f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고요. 네.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게 y는 x를 지나간다.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자.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디를 지나요?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나올 거야.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 함수와 y는 x에 대한 교점을 구하셔도 비슷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같은 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그래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주면 그래프 식상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그래프에서 x는 y라는 이 식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면 어떻게 바뀌어요? y, x는 0이라고 하잖아. 라는 것처럼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라는 게 가장 간단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계산이 그렇게 썩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연산이라고 해서요. 어떤 애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옷 뺏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3x-1이라는 애를 fx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는 뭐예요? 여기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x로 이렇게 옷 뺏기는 거.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뺏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 x에다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3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돼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멀리 있는 거부터 이제 옷을 벗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옷 집에 들어갈 때, 여기 집에서 나올 때 속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뭘 입고 그 다음에 뭐 외투, 그러니까 옷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투 걸치고 나오잖아.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빤스 벗고 이걸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 바지 안에 있는 나 지금 바지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막 저거 막 외투 벗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티셔츠부터 벗고 막 그런 변태 같은 짓거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역함수 생각보다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만약 굳이 x는 3y-1로 바꾸지 않으시고 여기서 당연히 이건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y가 3분의 1 x 플러스 1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애초에 이 그래프 보자마자 역함수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냥 x에다가 1 더하고 거기에 3분의 1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역함수 구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일단 녹화 한번 끊고요. 역함수 한번 끊고요. 여기서 이렇게 개념은 지금 167페이지까지, 아니 168페이지까지 일단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죠? 역함수에 대해서도까지 설명을 했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프의 성질,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워 가니까요. 어쨌든 제가 12시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이론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